이 영상 인테리어 하실 업체에 공유만 하셔도 100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 이것만 하면 100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훈입니다. 여러분들, 인테리어 금액은 줄이고 퀄리티는 높이고 싶잖아요. 공사 전에 체크만 잘하면 추가 금액이나 공사 지연 없이 인테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영상 인테리어 하실 업체에 공유만 하셔도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인테리어 하실 분들, 직영 공사 하실 분들 꼭 참고하세요. 자, 체크하러 가시죠. 공사 전 점검사항 1번 천장 검토. 첫 번째는요, 천장 종류 확인입니다.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요, 이런 등이 있어요. 등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빠지면 이렇게 그냥 구멍이 뻥 뚫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다루기, 그러니까 강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목천정이에요. 목천정. 천장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강목으로 천장상을 세운 목천정이 있고, 경량철골이라는 금속으로 하는 금속천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목천정이니까 목천정이라고 기록을 하면 되고, 천장 검토를 할 때 천장 내부 내경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파악하는 이유는 천장 보수를 하거나 수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자재를 사와야 하는지, 어떤 자재를 준비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천장 검토 두 번째는요, 천장 수평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천장들은 수평이 100% 다 맞질 않아요.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부장을 설치하거나 키 큰 장, 그러니까 싱크대나 가구를 설치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저희는 서라운딩을 안 하기 때문에 천장 수평이 조금이라도 맞질 않으면 바로 표시가 나고 굉장히 엉성해 보여요. 그래서 마감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공사 전에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안 맞으면은 목공 공정 때 수정을 해서 수평을 맞춰놔야 공사가 굉장히 쉬워지고 완성도가 높게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레이저 레벨기라는 걸 준비하고 배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위치에 레이저 레벨이 이렇게 띄어집니다. 그러면 수평을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가구가 저 끝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설치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가구가 설치될 겁니다. 그러면은 가구가 설치되는 천장 수평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지금 레이저 레벨기가 320의 표시가 나오죠. 이렇게 중간중간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320 나오네요. 여기는 327 나오고, 여기는 338 나옵니다. 338. 지금 천장이 가장 낮은 데는 2cm가 낮아요. 그러면 천장 수평이 이렇게 맞질 않잖아요. 2cm가. 그러면 가구가 설치됐을 때 어디는 2cm가 뜨고 어디는 딱 붙는다는 거거든요. 가구 마감이 엉성해져요. 목공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2cm가 낮은 부분을 올려주고 최대한 수평이 맞게끔, 평활도, 일직선이 딱 나오게끔 목공 수정을 해주면 가구 마감이 쉬워져서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완성도도 훨씬 좋아지죠. 천장 수평 검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천장 검토 세 번째는요, 스프링쿨러, 환기 디퓨저, 화재 감지기, 위치와 종류 확인입니다. 지금 여기 현장은 스프링쿨러가 없어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스프링쿨러가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가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구 문이 열릴 때 문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저희는 천장에 맞닿게 문을 설치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위치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천장 안을 확인해서 이게 자바라관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강관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기 디퓨저도 마찬가지예요. 환기 디퓨저가 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문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환기 디퓨저도 이동이 가능한지, 이동이 얼마나 가능한지, 관을 몇 mm짜리 쓰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기 위해 환기 디퓨저도 속 안을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재 감지기인데, 화재 감지기는 굉장히 눈에 거슬려요. 크고 문에 무조건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위치 확인 다 하고 얼마나 이동할 것인지 이런 거를 미리 계획하기 위해 종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신축 아파트들은 감지기를 아예 손도 못 대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리사무소랑 협의를 해서 위치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공사 전 점검사항 2번 벽면 검토. 첫 번째는요, 도어 발주입니다. 도어는 방문이나 욕실문, 이런 도어를 발주를 하는 거예요. 도어가 발주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막 2주일도 걸리니까 미리 발주를 넣어야 공사 딜레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어가 들어갈 공간에 사이즈를 재주는 겁니다. 사이즈를 잴 때는 상부, 중부, 하부
사이즈를 재고 사이즈를 적어줘야 되고요. 높이를 잴 때도 좌, 중, 우 사이즈를 모두 재서 사이즈를 확인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발주를 해야 됩니다. 벽면 검토 두 번째는요. 벽체의 수직, 수평, 그리고 평활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벽을 치는 공용부는 상관이 없지만 방 같은 경우는 가벽을 안 치거든요. 이런 콘크리트 벽이에요. 이런 벽에 붙박이장을 이렇게 설치한다고 보면 저희가 서라운딩 없이 설치를 하죠. 그러면 도어가 여기 끝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평활도가 맞지 않고 수직 수평이 맞지 않다면 도어가 이렇게 삐뚤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레이저 수평계를 두고 이 벽체의 평활도를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보통 붙박이장이 60cm거든요. 그럼 한 이쯤이에요. 이쯤에 도어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이쯤 몇 cm가 나오는지 체크해주면 지금 50mm가 나와요. 5cm. 상부도 봐줘요. 또 정확히 5cm가 나오네요. 평활도가 잘 맞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살짝 4.8로 줄어들긴 하는데 한 2mm 정도 차이라 거의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 5mm 이상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이대로 설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막 벽체가 배가 불러서 여기가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그러면 문짝을 설치했을 때 여기가 그냥 이렇게 배가 부른 모양이 그대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벽체 평활도가 맞지 않으면 이쪽에 벽체를 새로 치던지 서라운딩을 만들던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벽면 검토 세 번째는요. 스위치 콘센트 위치 확인입니다. 가벽을 치는 공간은 어차피 스위치랑 콘센트를 아무데나 옮길 수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가벽을 치지 않는 방 내부의 스위치랑 콘센트는 이동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줘요. 광각으로 한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진을 다 찍어주면 어느 쪽 벽에 어떠한 콘센트가 스피커가 아니면 뭐 CATV가 아니면 인터넷선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중요합니다. 벽면 검토 네 번째는요. 인터폰 확인입니다. 지금 인터폰을 떼서 볼 수는 없지만 원래 이 자리가 인터폰 자리였어요. 인터폰을 작동이 잘 되는지 그다음에 뭐 경비랑 뭐 1층이랑 현관이랑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위해 인터폰 이동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폰 전문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아파트명을 대시고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벽면 검토 다섯 번째는요. 보일러 확인입니다. 보일러 확인은요. 보통 크게 공용 난방, 개별 난방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공용 난방 같은 경우는 이런 중앙 난방, 뭐 지역 난방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일러 분배기, 그 다음에 구동기, 그 다음 컨트롤러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분배기 그리고 이런 구동기를 사진을 찍어줘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컨트롤러도 종류를 확인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공용 난방 외에 개별 난방 있잖아요. 개별 난방은 베란다나 발코니에 보일러 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주면 됩니다. 보일러를 확인하는 이유는요. 이제 연식이 오래되거나 부식이 일어나거나 뭐 물이 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유무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뭐 분배기를 교체하거나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구동기, 뭐 컨트롤러 이 관련된 것들을 교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벽면 검토 여섯 번째는요. 도어 상부 내력벽, 비내력벽 확인입니다. 여기는 욕실 문인데요. 문틀까지 철거를 하게 되면은 이 도어의 상부 여기 있죠. 여기가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내력벽, 비내력벽 뭐냐? 이제 내력벽 같은 경우는 철거가 안 되는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고요. 비내력벽은 이런 도적벽, 벽돌로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공으로 되어 있거나 한 도어 상부는 철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가 가능하면 미리 철거를 해두면 목공이 더 쉬워지고 고급스러운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벽면 검토 일곱 번째는요. 실외기실 위치 확인입니다. 실외기실이 있는 경우는 딱 보면 알지만 실외기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관리실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파트 외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왜 확인해야 되냐면 실외기실 위치에 따라서 에어컨 배관을 어떻게 갈지 미리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계획이 안 된다면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에어컨 배관이 벽면에 노출되는 최악의 불상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 위치 확인을 미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 배관 계획을 미리 해야 됩니다. 공사 전 점검사항 3번 바닥 검토 첫 번째는요. 바닥의 최고점, 최저점 찾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저 수평계가 필요하고요. 바닥에 내려놓고 레이저 수평계를 켜요. 그 다음 바닥 전체 레벨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가 12.7이 나오네요. 12.7cm, 여기가 13cm 나오고요. 3mm가 틀어졌네요. 여기는 12cm 나오고 여기도 12cm 나오고
이렇게 바닥을 검토하면은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육안으로 볼 때 괜찮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문이 설치되는 부분은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열리다가 바닥에 닿을 수 있어요. 문이 열리다가 바닥에 벅 하고 걸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바닥이 높이가 달라서 그런 거고, 저희가 도어를 바닥에서 막 1cm, 2cm 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낮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닥 수평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수평을 보고, 만약 수평이 다르다면 셀프 레벨링이라는 몰탈이 있어요. 그거를 이쪽에 부어서 수직 수평을 다 맞춰주면 됩니다. 이런 도어가 몰려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셀프 레벨링을 해서 방문이 잘못 시공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닥 검토 두 번째는요, 욕실 턱 철거 라인 확인입니다. 저희가 스텝도어나 히든도어를 설치하게 되면 문턱이 슬림해지기 때문에 이 두꺼운 필요 없는 이 턱 부분을 철거를 해줘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철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문을 열고 이만한 턱을 타일로 감싸줘야 돼요. 그럼 마감이 안 예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부분을 철거를 무조건 해줍니다. 제가 표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스텝도어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이만큼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철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잊지 않고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닥 검토 세 번째, 현관턱 라인 확인입니다. 보통 현관턱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 현관턱 라인이 신발장이나 중문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리 어느 라인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력벽 기준으로 어느 정도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도면을 그려놔야 현관턱을 더 늘릴지 줄일지, 현관턱을 이동할지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닥 검토 네 번째, 가구 바닥 수평 확인입니다. 가구가 설치되는 하단은 도어가 내려오거나 걸레바지가 설치되기 때문에 바닥 수평이 맞질 않으면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수평 그리고 수직,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구가 설치되는 부분을 사이즈를 재주는 거예요. 저 아일랜드 설치되는 부분도 이렇게 사이즈를 다 확인해줘서 바닥 수평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딱 이렇게 수직 수평이 맞는 바닥을 만들어 놓고 가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 수평이 맞질 않으면 맞추는 방법은 셀프 레벨링 몰타를 사다가 이 바닥에 부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딱 그 도어 하부 라인, 가구 하부 라인에 부어줘서 딱 수직 수평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이엔드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닥 검토 다섯 번째, 확장부 바닥 높이 확인입니다. 이쪽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여기 바닥하고 같은 마루로 이렇게 깔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닥 타일을 다 철거하고 단열을 하고 난방을 깔고 미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장 높이를 저희가 지시를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존 거실 바닥과 새로 미장하는 바닥 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맞춰달라고 얘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놔야 기존 바닥과 새로 미장을 하는 바닥의 높이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걸 표시하지 않으면 그냥 미장하시는 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꼭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공사전 점검사항 4번, 전기 검토. 첫 번째는요, 공용부 스위치 위치와 배선 확인입니다. 만약에 공용부에 가벽을 치게 되면은 여기에 전선이 몇십 가닥, 몇백 가닥이 와도 벽 안으로 다 숨길 수 있어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벽체를 치지 않는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 스위치 박스와 기존의 매립 배관을 활용해서 스위치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박스 안에는 스위치 6개가 최대예요. 스위치 6개가 넘어가게 되면 벽을 막 콘크리트를 파서 이 박스를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매립 배관에 전선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스위치 개수를 못 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박스의 스위치 개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존 전등 위치 이거를 확인을 해서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설 스위치 콘센트 표시하기. 먼저 전기 배선 도면을 그려야 돼요. 저희는 이렇게 그려왔고요. 이 도면을 보고 이 현장에 여기에 써져 있는 스위치, 그 다음에 콘센트, 이거를 현장에다가 써줄 거예요. 매직이나 이런 페인트 마카를 준비하셔서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저희가 이쪽으로 스위치를 다 옮길 거거든요. 그러면 페인트 마카로 여기 69라 그랬죠. 99 스위치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확인하고 인터폰 이동이라 그랬죠.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위치만 하시면 돼요. 정확한 위치는 목공할 때 목공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정확한 위치를 전선 빼놨으니까 그쪽으로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구역별로 하면 편해요. 지금 거실 부분 하고 있으니까 콘센트 2구 콘센트 2구 콘센트. 전기 검토 세 번째는요, 통신 단자함 확인입니다. 통신 단자함이 세대 내에 있다면 이렇게 열어 보셔야 됩니다. 열어 보면 이 안에 뭐 셋톱박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공유기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 세대 내로 들어가는 인터넷선들이 다 여기로 모여 있는 거예요. 콘센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뭐 통신 모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콘센트는 꼭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전선 케이블이 어떤 종류가 들어갔는지, 뭐 보통 카테고리 5 정도면 되거든요. 그게 들어갔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들어가는, 또 TV가 설치되는 방에 인터넷선이 잘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이언트분, 집주인분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통신사가 들어올 건지, 거기 통신사에 연락하셔서 이 아파트에 인터넷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기 검토 네 번째는요, 온도 조절기 위치 결정입니다. 온도 조절기가 뭐 집마다 뭐 하나인 데가 있고 뭐 방마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온도 조절기가 거실에 이렇게 오래된 게 노출이 되면은 디자인적으로 별로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일러 온도 조절기도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거든요. 그거를 확인해서 위치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온도 조절기를 장 안으로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온도 조절기 중에서도 온돌 모드가 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온돌 모드가 없이 이 내부에 있는 센서로만 온도 감지하는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는 장 안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보기 안 좋아서 뭐 안방 스위치 옆으로 보통 많이 이동합니다. 전기 검토 다섯 번째는요, 동축 케이블 확인입니다. 보통 집집마다 이 CATV라고 써져 있는 콘센트가 있어요. 이거를 떼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검정 선으로 되어 있는 동축 케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요새 통신사 TV 보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위성 TV를 보거나 이걸로 TV를 보신다는 분들은 이걸 살려줘야 되고, 또 이거를 우리가 인터넷 TV 본다고 해서 막 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아랫집에서 위에집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연결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이걸 끊어도 되는지 꼭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기 검토 여섯 번째는요, 분전반 배선 확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두꺼비 집인데요, 두꺼비 집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메인 차단기가 큰 게 하나 있고 작은 배선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전 집들은 이 메인 차단기를 누전 차단기를 썼어요. 그리고 작은 차단기들을 배선용 차단기를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누전이 됐을 때 누전이 되는 차단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메인 차단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냉장고나 뭐 온수기 이런 상시 전원이 들어오는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차단기가 배선용 차단기가 돼야 되고, 이 작은 차단기들이 누전 차단기가 돼야 돼요. 예전 집들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신축 아파트나 요새 짓는 건물들은 다 메인 차단기가 배선용 차단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사할 때 메인 차단기가 배선용 차단기가 아니면 다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고용량 전자제품들이 늘어나면서 단독 전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분전반 안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여기다 차단기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처럼 꽉 차 있다면 전선을 끌어가서 장 내부에 차단기를 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꼭 확인하시고 공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사 전 점검사항 5번 설비 검토. 첫 번째는요, 기존 배수 확인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물 내려가는 게 막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인지 공사 중간에 알게 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 전에 물을 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지 막히진 않았는지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공사 후에 물이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세요. 설비 검토 두 번째는요, 수압 체크입니다. 수압 체크 보통 그냥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 틀어보고 수압 괜찮네? 수압 좀 약하네? 수압이 약한지 센지 이 정도만 아시지 정확한 계측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집에 수압이 얼마큼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런 변기 뒤를 보면은 앵글 밸브가 있어요. 여기서 물을 이렇게 잠궈주고요, 물을 다 내려주고
네, 이렇게 물탱크에 물을 확 비워주고 그 다음에 이 호스를 풀어주면 됩니다. 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고 이 수압 체크기를 여기에 다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하고 이 수압 체크기를 보면서 앵글 밸브를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손으로만 쪼여서 그래. 오케이. 여기 수압 체크기를 보면서 이 앵글 밸브를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네,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네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수압이 약하면 설치가 안 되는 제품들이 있으니 꼭 수압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설비 검토 세 번째, 급수관, 배수관 이동 확인입니다. 저희가 이쪽에 샤워기가 설치가 되고 또 이쪽에 세면대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수도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수도를 설비 사장님한테 설명하기 편하게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샤워기 여기서 이동해서 그렇게 하고요. 다음 배수구도 이동할 건데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설비공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사전에 미리 체크해 놔야 됩니다. 설비 검토 네 번째, 싱크대 급배수 이동 확인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에 싱크볼을 설치하기 때문에 싱크볼 정확한 위치에 급수와 배수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싱크볼 정확한 위치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설비 검토 다섯 번째, 난방 분배기 이동 여부 및 경로 체크. 사실 여기 현장은 난방 분배기 이동이 없는데 보통 난방 분배기가 저희가 레이아웃을 변경하게 되면 이동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경우는 이 난방 분배기를 여기서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먼저 체크를 하고 이동할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난방 분배기를 이동해 주세요. 이걸 체크하고 설비 사장님께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리면 됩니다. 설비 검토 여섯 번째, 에어컨 배관 매립 확인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하는 경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천장 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 업체에서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근데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는 배관 계획이 무척 중요합니다. 보통 거실 확장을 하기 전에는 이 베란다 앞쪽으로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드레인 호스를 뭐 알아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희는 여기를 확장을 할 거예요.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바닥을 다 까고 난방 배관을 심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드레인 호수가 나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닥을 깠을 때 에어컨 드레인 호수를 이 바닥 안으로 이렇게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로 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미리 계획되지 않으면 드레인 호수가 그냥 방바닥에 노출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야 됩니다. 설비 검토 일곱 번째입니다. 도시가스 배관 확인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보통 아파트는 가스레인지를 쓰기 때문에 이 주방 안쪽까지 배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주방을 인테리어 하면서 이 배관 꼭지가 굉장히 보기 싫단 말이에요. 철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앙난방이라서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가스 배관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 전문 업체가 있어요. 면허를 가진 전문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이 가스 배관 철거를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스 렌지도 없고 보일러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바로 매꿈 처리를 하고 이 계량기 외의 배관들은 모두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출 배관이 없어지니 더욱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제가 10년 넘게 인테리어 하면서 쌓은 노하우들이고 저도 이런 거 놓쳐서 손해본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이 영상 만들어서 직원 교육으로만 사용할까 했지만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인테리어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